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과 만나는 포르투갈이 어떤 전술을 쓰는지, 그리고 포르투갈의 약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포르투갈의 스쿼드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월드컵에 참여하는 팀들 중에서 가장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 중 하나입니다. 공격 라인에는 호날두부터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디오고 조타, 펠릭스, 안드레 실바, 레앙, 오타비오, 게데스 등등 좋은 선수들이 너무나 많고, 곤살베스, 하파 실바, 포덴세, 네투처럼 대표팀에 자주 뽑히지 않는 선수들의 이름값만 봐도 유럽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은데요. 화려한 공격 라인은 포르투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르투갈은 중원에도 좋은 선수들이 많은데 울버햄튼의 무티뉴와 네베스뿐만 아니라 B클럽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비티냐 같은 선수들도 있고, 헤나토 산체스, 주앙 마리오 같은 좋은 선수들도 국가대표팀에 여전히 뽑힐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도 윌리엄 카라발류나 다닐로 페레이라가 있는데요. 그리고 수비라인에는 왼쪽 풀백의 게레이르와 누누 멘데스, 반대편에는 칸셀루, 세메두, 달로처럼 뛰어난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고, 수비라인에는 후뱅 디아스, 페페, 폰테, 두아레테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좌우 풀백 라인은 현재 월드컵 참가국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중앙 수비 라인은 페페나 폰테의 나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어서 포르투갈은 수비 라인도 훌륭한 팀입니다. 그리고 골키퍼 자리에도 파트리시우, 그리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골키퍼 중 한 명인 조세사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스쿼드를 살펴보면 포르투갈은 당연하게도 H조에서 가장 강력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고, 월드컵 참가국 전체를 놓고 봐도 포르투갈은 월드컵 우승에도 도전할 만한 스쿼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쿼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은 산투스 감독이 공격적으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답답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산투스 감독은 유로에서 우승할 때도 수비적인 스타일의 감독으로 유명했고, 자신들보다 약한 팀을 만나도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격 숫자만으로 공격을 시도할 때가 많았는데요. 전술적으로 보면 산투스 감독은 4-2-3-1 전형을 주로 사용했는데, 이때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카르발류나 다닐루처럼 수비형 미드필더를 2명 배치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이 수비적인 밸런스를 깨지 않기 위해서 공격에 가담하는 상황이 매우 적었다는 것인데요. 포르투갈은 언제나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와 2명의 중앙 수비수까지 4명의 선수를 후방에 남겨둔 상태로 공격을 전개했고, 좌우 풀백도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포르투갈의 패스맵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헝가리가 훨씬 더 약팀이었지만 포르투갈은 수비라인 앞에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 풀백도 수비라인에 최대한 붙어서 높게 올라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수비적인 패스맵인데요.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4명의 수비수와 2명의 미드필더까지 6명의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공격은 앞에 있는 4명의 선수들로만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스쿼드가 좋은 포르투갈이라고 해도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선수의 숫자가 너무 부족했고, 당연하게도 답답한 공격력이 이어졌는데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산투스 감독은 공격적인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수비형 미드필더 1명을 빼고 대신에 무티뉴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앞선에 배치하면서 좀 더 공격적인 중원을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4-3-3 전형을 사용할 때도 산투스 감독은 결국 수비적인 전략을 선택하면서 무티뉴가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고, 결국 수비형 미드필더가 2명 배치되는 형태로 돌아갔는데요.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의 화려한 공격진에 비해서 산투스 감독의 전술 스타일은 소극적이기 때문에 산투스 감독은 포르투갈의 공격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산투스 감독은 공격 라인을 구성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호날두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그 밑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좌우 측면에 조타와 베르나르도 실바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문제는 조타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에 배치될 때 두 선수 모두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성향의 선수라는 것이었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소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빈도가 많지 않았는데, 동시에 조타와 베르나르도 실바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기 때문에 포르투갈은 좌우 측면 공격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포르투갈을 상대한 팀들은 보통 수비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팀들이 많고, 여기서 조타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중앙으로 움직이면 호날두, 조타, 베르나르도 실바, 브루노 페르난데스까지 상대 수비라인 사이에 고립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날두를 원톱에 배치하는 것도 포르투갈 공격의 문제점이었는데, 호날두는 원톱으로 배치되었을 때 수비를 등지는 플레이가 부족한 선수라서 최전방에 배치되면 수비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는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호날두는 레알 마드리드 시절처럼 측면에 빠져 있다가 벤제마가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플레이를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인데요. 하지만 호날두가 전방에 혼자 배치되면 주변에서 호날두에게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고, 호날두는 공간을 찾아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의 가장 주요한 득점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날두가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처럼 산투스 감독의 소극적인 전술, 그리고 공격 전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포르투갈은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유로에서도 16강에서 탈락했고 월드컵 예선에서도 같은 조였던 세르비아에게 1무 1패를 기록하면서 결국 세르비아가 조 1위, 포르투갈은 조 2위로 플레이오프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포르투갈이 플레이오프로 떨어지고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산투스 감독은 전술에 큰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배치하는 전형에서 다닐루나 카르발류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모두 빼고 최후방에 볼을 잘 다룰 수 있는 무티뉴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측면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베르나르도 실바를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했는데요. 대신 미드필더 한 자리에 측면 공격수인 오타비오를 배치해서 오타비오가 중원 싸움에도 가담하지만 공격할 때는 측면으로 뛰어나가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디오고 조타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호날두와 투톱을 형성했는데요. 호날두와 조타가 투톱으로 배치되면서 얻을 수 있는 강점은 조타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의 공간을 만들어주면 호날두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르투갈은 4-3-1-2 혹은 다이아몬드 4-4-2에 가까운 전형으로 전술을 변화했는데요. 투톱을 배치하면서 호날두의 플레이를 살려줬고 오타비오를 활용해서 측면 공격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풀백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왼쪽에서는 게레이루나 누누 멘데스가 공격을 주도하고 오른쪽에서는 오타비오와 칸셀루가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포르투갈은 라인도 올리고 훨씬 더 공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졌고 유럽 플레이오프에서는 좋은 경기력과 공격력으로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한국 입장에서 포르투갈의 전술을 생각해보면 산투스 감독이 월드컵 전까지 어떤 전술을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투스 감독이 월드컵 때에도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한다면 한국은 포르투갈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면서 포르투갈이 공격적으로 올라올 때 빠르게 역습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구성해야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긍정적인 것은 아직 포르투갈의 전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월드컵 기간까지 포르투갈의 전술이 불안정하다면 포르투갈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